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건데 뭐 왼쪽 오른쪽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막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할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각도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긋는 수평선, 저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되겠죠? 시초선. 그 다음에 그 시초선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시초선과 이 선과에 의해서 뭐가 하나 만들어지지? 크기가 하나 만들어지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자, 지금 세 가지 지금 단어가 나왔다. 처음에 이제 시초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각도를 시작하는 선. 그 다음에 각도를 결정하는 선. 그 다음에 그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크기, 그걸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게 이 동경이란 단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그지? 동경이란 얘기가 나왔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로 이제 다시 한번 확장을 해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아는 것 자체가 여기를 갖다가 0도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90도 라인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80도 라인이 되겠죠. 시초선부터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사실은 이제 270도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0도였던 얘는 사실 한 바퀴를 돌고 오면 360도다. 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의 각도를 하나 나타내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30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0도. 그럼 30도라는 건 뭐냐? 시초선에서부터 자, 이렇게 걷어 올린 이 동경이 이렇게 동경을 하나 만들었더니 각도기로 쟀을 때 그 각도가 저 동경하고 시초선의 각도가 30도가 되어지면 그럼 얘가 30도입니다. 이렇게 30도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 390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 390도. 그럼 잘 봐. 390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를 삥 돌고 올라왔더니 360도야. 30도만큼 더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30도만큼 더 올라가서 선을 딱 그었더니 이 동경하고 일치하지.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되니? 390도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30도와 390도의 동경은 서로 일치하더라.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그래서 그 문장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봐라.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다. 이때 n은 정수고 알파는 0부터 360도 사이이며 각 알파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 문장이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각도를 나타낼 때, 자, 쌤 봐봐. 각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각도를 나타낼 때, 이 각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 360도 곱하기, 그리고 몇 바퀴 돌았니? 몇 바퀴 돌고 얼마나 더 올라갔니?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해되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390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니? 근데 이제 뭐 마이너스 390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 그럼 마이너스 390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봐봐. 360도에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보내면 마이너스 36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표현법은 틀린 표현법이란 얘기야. 니네가 지금 이 한 문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법이 왜 틀린 거냐면 뒤에 붙어있는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거 있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니? 선생님이 딱 한 줄 읽었지. 이 한 줄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두 줄 가리켰잖아, 두 줄. 근데 이 두 줄을 가리킴에 있어가지고, 원래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니? 그지? 근데 두 줄을 가리켰는데, 이 두 줄을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왜? 이 두 줄을 설명할 때 그냥 태도인 거야. 다른 거,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쌤, 나는 수학을 잘해요, 못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 두 줄을 설명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스톱하고 문제 던지잖아?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 두 줄에 해당되는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야. 왜? 이 두 줄을 설명할 때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공부는 다 마찬가지야.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순간을 놓침으로써 내가 그 단원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새로운 단원 들어와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진짜로 자기 살을 꼬집어서라도 안 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리고 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뒤로 갈수록 사건이 커지는 거라고. 알겠냐?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쌤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여기다 테스트는 아니고 EX 문제를 던져보면 잘 봐. 지금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쌤이 너네한테 1080도는 뭐야? 한번 나타내봐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니? 1080도는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세 바퀴를 돌리면요. 되겠죠? 세 바퀴를 돌리면 3, 6, 18, 3, 4, 9. 딱 1080도 되지?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몇 도가 붙으면 돼? 0도가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맞지?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해됐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이런 느낌이지. 그럼 니네한테 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마이너스 390도를 한번 나타내봐 라는 얘기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나타낼래? 그럼 마이너스 390도는 360도 잘 봐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되겠죠? 자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20도입니다. 마이너스 720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390도로 돌아가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니? 라는 문제야. 맞아 안 맞아? 뭐 얼마를 계산해야 돼? 플러스 몇 도? 330도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330도를 더해 주시면 그러면 저대로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마이너스 390도에 대한 각도에 대한 표현법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자리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없는 정수가 들어가는 자리야. 바퀴수. 그러니까 위쪽으로 도는 바퀴는 플러스 바퀴수고 밑으로 내려가는 바퀴수는 마이너스 바퀴수인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느낌 있지 않니? 선생님 마이너스 390도를 한번 표현해 줘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한 바퀴 돌아갔다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더 마이너스 30도만큼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이렇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동경이 마이너스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이런 얘기고 이걸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마이너스 2바퀴 하고 여기가 플러스 각도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1번에서 우리가 건질 얘기야. 그럼 이 1번을 건너뛰고 나면 이제 쉬워져. 왜 쉬워져? 봐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공간이 있지. 이 공간이 일사분면인 거야. 일사분면. 되겠니? 일사분면이니까 일사분면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도지 않니? 근데 이제 일사분면을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제. 바퀴를 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봐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는 크고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저게 그래서 일사분면이 되는 거고. 이사분면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3사분면, 4사분면 동일하죠. 되겠습니까? 이때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법이라고. 되겠니?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가 볼게. 봐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별표 하나 치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자, 잘 봐. 자, 지금부터 잘 보십니다. 자,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두 동경이 밑줄 그어 두 동경이 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치하는 케이스.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하는 과정을 보여줄게. 자, 쌤 봐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과정을 하나 보여줄게. 봐봐. 지금 처음에 이렇게 가는 동경이 하나 있었고 그 각도를 쌤이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경이야. 동경은 시초선에서부터 각을 결정짓는 요선. 이게 동경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있잖아. 또 다른 각도가 하나 있었어. 베타라는 각도가 있었는데 이게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최종 종착은 여기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은 각도는 다르지만 동경은 똑같은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파란색 각을 내가 베타라고 놓게 되면 결국 어떤 느낌이 되겠니? 자, 몇 바퀴 돌고 온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결국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식이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이 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파이. 그죠? 이 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얘도 사실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이다. 자 요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자 근데 이게 파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미리 호도법이란 얘기를 먼저 갖고 얘기를 할게요. 호도법. 그지? 호도법. 자 봐봐.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60분법이 있습니다. 60분법 되겠죠? 60분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호도법이 있습니다. 호도법.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경하고 시초선하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30도라고 하게 되면 이 30도 분초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60분법입니다. 근데 이 30도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 상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30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을 내가 1이라고 놓았을 때 그죠? 반지름을 1이라고 놓았을 때 마주보고 있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호의 길이는 원주가 2파이가 되겠죠.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니? 30도. 약분치니까 12. 그래서 약분치니까 뭐가 돼? 6분의 파이가 나오죠. 6분의 파이. 되겠습니까? 이 30도라는 놈은 마주보고 있는 호의 길이가 6분의 파이 정도 되어지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진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거를 각도기를 재서 나타내는 60분법. 이해되니? 단위원상,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서 그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60분법은 단위가 도분초입니다. 도분초. 몇 도, 몇 분, 몇 초. 맞아,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도법의 단위는 뭐냐면 라디안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그럼 니네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 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런 연습 하셔야 돼. 봐봐. 자, 금방 연습이 완료돼. 봐봐. 우리가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180 깔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내가 나타내고 싶은 숫자 쓰시고요. 파이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쉬웠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도는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60도, 30도 이거 안 써 이제. 각도는 무조건 이런 표현법으로 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친숙해져요. 다시 한번 자 120도 한번 나타내보자. 120도. 120도는 어떻게 되겠니? 밑에 180 깔고요. 120 올리고요. 파이 곱하시고요. 그래서 얼마가 돼? 3분의 2파이가 120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파이라는 놈이 60분법으로는 180도하고 매칭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80 하면 120이 나오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9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니? 9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가 돼? 180분의 90이니까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1파이가 되어지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가 되겠습니까? 360도는 몇 파이야? 180 곱하기 2 그러니까 2파이가 되어지겠죠. 180도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파이가 되는 거고 180도는 파이가 되는 거고 단위는 라디안. 이해하겠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이었는데 그 360도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된다는 걸 알겠어 이제? 2파이라고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60도니까 2파이. 되겠니? 그래서 곱하기 n이 붙어서 2파이 n, 2n파이가 된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지? 자, 그런 느낌이야. 자, 두 번째 동경의 위치 한번 보자. 두 번째 동경의 위치. 자, 봐봐. 두 번째 동경의 위치. 두 번째 동경의 위치는 이런 겁니다. 밑줄 그어 방향이 반대다.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자, 그 느낌 잡아볼게. 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있는데요.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동경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알파도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동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동경과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 동경의 각도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나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봤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베타라는 각도에서 파란색 베타라는 각도에서 알파라는 각도를 빼게 되면 180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몇 바퀴 돌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2n파이 플러스 파이만큼의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군요 라는 느낌으로 써놓게 되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겠죠? 네,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이 멘트 동경이 일치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n파이다.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파이 플러스 파이다. 야, 요 느낌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저거를 잡을 때 이러한 그림을 같이 생각해가면서 잡는 거야. 애우지 말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봐라. 자, 세 번째에 가보면 두 동경의 위치의 관계 세 번째 쌤 여기다 안 썼다만. 자, 세 번째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뭐라고 돼 있어? 뭡니까? 세 번째 한 장 넘기면 나와. 무슨 관계? X축 대칭인가? 그죠? X축 대칭. 봐봐. X축 대칭 쌤이 설명해 볼게. X축 대칭. 자, 봐봐. X축 대칭. 자, 애우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자, 이 봐봐. 이렇게 있으면 동경이 딱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동경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동경을 알파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X축 대칭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오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파란색은 자, 봐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어지겠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뭐 어떤 느낌이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딱 360도가 채워졌죠. 그러니까 2n파이 플러스 2파이 요런 느낌이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저거는 우리가 2파이를 붙일 수가 없어. 붙이지 않아도 돼. 그냥 2n파이다.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X축 대칭일 때야. 됐니? 그럼 니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자, 봐봐. 자, 네 번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답을 보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봐. 봐봐. 동경이 이렇게 하나 있어. 알파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고 있어. Y축 대칭이야. 그 말은 여기가 지금 똑같이 알파라는 얘기죠. Y축 대칭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가 된다. 그런데 몇 바퀴 돌고 와서 파이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Y축 대칭이야. 찾아가는 방법 알겠니? 저거를 애우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좀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저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봐봐. 다섯 번째는 자, 어떤 동경이 하나 있어요. 자, 니네가 한번 식을 써봐. 만들어봐. 자, 동경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동경이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자, 이 쌤이 빨간색 동경 알파란 동경이야. 근데 그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해봐.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 그러면 그 동경이 어떻게 생기겠니? 저거하고 대칭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겠죠. 이게 y는 x 대칭이잖아. 그럼 이제 그 말은 요만큼의 각이 똑같이 알파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때 베타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얘가 베타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X축 대칭이 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되면 되겠어? Y는 X 대칭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파이 플러스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게 Y는 X에 대한 대칭의 표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유가 그렇게 들어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거기다 밑줄을 딱 그어놓고 자 이제 쭉 딱 이제 이걸 나중에 나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애우는 게 아니고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되겠니? 자, 지금 선생님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어주고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 이유는 간단해. 설명을 다 마친 후에 대표 문제를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시켜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잘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자. 자, 다시 한번 동경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사분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의 관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4번, 5번 유형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좀 쉬운 얘기 좀 할게요. 쉬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채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을 갖다가 방금 배운 호도법하고 접목을 시켜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이 부채꼴을 한번 봅시다. 부채꼴을 한번 보면 이 부채꼴의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 반지름 R이 있고요. 중심각 세타가 있고요. 호의 길이 L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반지름, 중심각, 호의 길이. 자,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머릿속에다가 담아 놓으셔야 될 내용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잠깐 우리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증명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L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2파이 R 원주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다, 이렇게 구하죠. 되겠습니까? 근데 방금 우리가 뭐를 알아갖고 왔는 줄 아니? 2파이 R 곱하기 3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가 되는 걸 알아갖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니까 남는 게 R 세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입에다가 좀 붙여. 자, 어떻게 붙여? L은 R 세타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되겠니? 조금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게 여기 뭐 입에 익어야 돼.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 한번 구해볼게. 자, S는 뭐가 되냐? S는 2분의 1 RL.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게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이해됩니까? 2분의 1 RL.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지? L이 R 세타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것도 눈에 익어야 됩니다. 입에 익어야 된다고. 이제는 360도 분의 중심각 이런 거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제 뭐 360도 분의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증명은 똑같습니다. 증명은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였지 않습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지 않습니까? 자, 약분시키니까 남는 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요 길이 R과 이렇게 생긴 이 길이 R과 호의 길이 L을 더해서 부채꼴의 길이가 결정되어지므로 부채꼴의 길이는 2분의 R 플러스 L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L은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 내는 공식, 자,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말이죠. 그 다음은 잡아봐. 자, 방금 우리가 30도 있죠. 30도.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180분의 30파이가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80분의 파이. 그러니까 6분의 파이죠. 약분 치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6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되겠습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아이 봐라. 1도는 뭐니? 1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니네가 뭐를 구할 수 있니? 1라디안 한번 구해보자. 1라디안. 1라디안은 얼마가 됩니까? 1라디안은 자,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파이분의 180은 파이가 3.14 뭐시기였지? 180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충 나눠보시면 약 57도 정도 되어지는 각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약 57도 정도 된다. 그다 써놔. 1라디안은 약 57도 정도 되어진다 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한테 봐봐. 자, 선생님 봐봐. 니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봐봐. 야, 사인 1도하고 사인 1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오타예요. 뒤에 도가 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건 사인 1도를 물어본 거고 이건 사인 1 라디안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를 물어본 거니? 대략적으로 사인 57도 정도를 물어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딱 써놓습니다. 사인 1하고 사인 1도 두 개를 다 써놓고 구분을 해. 사인 1도는 말 그대로 1도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본 거지만 사인 1로 끝난 거는 사인 1라디안을 물어본 거야.
그럼 1라디안은 얼마라고요? 약 57도 정도 되어지니까 니네한테 사인 57도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되어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구분하세요.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봐봐. 자, 이런 느낌이잖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이 딱 있어. 이렇게 되게 부채꼴이 딱 있는데 이 부채꼴이 있는데 요만큼이 반지름 R이고 이만큼이 반지름 R이고 이게 부채꼴 L이었죠. 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만약에 부채꼴이 중심각이 이렇게 세타가 돼 있는 요런 부채꼴이 있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냐? 봐봐. 각도를 조금 더 키워. 그리고 반지름을 줄여. 이해되죠? 각도를 키우고 반지름은 아까보다 줄이고 그러면 호의 길이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만들어놓은 새로운 부채꼴이 요렇게 생긴 요 빨간색 길이 그죠? 이 길이를 더했더니 이 보라색 길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레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부채꼴의 중심각을 좀 키웠다 줄였다 해봤을 때 이럴 때의 느낌이야.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ER 플러스 L을 내가 둘레의 길이를 A라고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그때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아까 배운 것처럼 2분의 1 RL 이렇게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부채꼴의 넓이가. 그럼 얘가 이제 저 위에 관계 저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대신에 A마 2R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니? 2분의 AR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AR 이렇게 되어지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AR 플러스 16분의 A제곱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 이렇게 되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자 얼마가 됩니까? 4분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분의 A제곱 이렇게 되어지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R이 4분의 A일 때 그때의 넓이는 얼마가 16분의 A의 제곱이 최대가 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때 중요한 건 R이 4분의 A가 되어지면 되겠죠? 약분하면 얘가 2분의 A니까 L은 얼마가 돼? 2분의 A가 되어지겠고 이때 자 L은 R 세타에서 세타 값은 R분의 L이 되어지니까 R이 4분의 A L이 2분의 A 그래서 2A분의 4A가 돼서 2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종합적으로 얘기할게. 아주 쉽게 생각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니네한테 피자를 시켜준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피자를 시켜줬어. 근데 봐봐.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봐봐. 이렇게 생긴 피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자가 자 이렇게 생긴 피자가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딨어? 지우개. 자 봐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거 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게 똑같은 피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물어본 거지. 야, 너 어떤 피자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피자를 먹어야 가장 넓은 양이 많은 피자를 먹겠냐 이거야. 뭐겠니? 저 두 개의 피자 중에서 어떤 피자를 먹어야 가장 양이 많은 피자를 먹은 거야? 말을 해봐.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말을 해봐. 내가 피자를 먹을 거야. 근데 그 피자 중에 어떻게 생긴 피자를 먹어야 가장 양이 많은 피자를 먹겠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피자를 잘라줬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럼 저렇게 잘라줬는데 일단 피자의 양이 많다는 건 넓이가 넓은 걸 먹어야 되겠지. 그럼 어떤 게 자 봐봐.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더 넓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네. 누구야? 말했잖아.
넓이가 최대가 되어질 때 그때의 세타가 2가 되어진다고. 2라디안이 된다는 얘기잖아. 1라디안이 57도지. 그럼 2라디안은 114도. 맞아 안 맞아? 중심각이 114도가 되어지는 피자를 먹어야 니네가 가장 넓이가 넓은 피자를 먹는다. 지금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머릿속에 외워야 되겠지. 하나는 알아둬야지. 뭘 알아둬야 되겠니? 아,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어질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일 때구나. 이 라디안이 내 머릿속에 바로 오지 않으면 114도일 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겠어?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은 쌤이 니네한테 바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봐봐. 708번 봐봐. 자, 바로 넘어와봐. 자, 710번 답 뭐니? 자, 710번 답 뭐야? 710번 답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 1.5초도 아깝죠. 710번 답 뭐야? 그래, 3번이라고요, 3번. 지금 보면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부채꼴의 넓이가 넓어지려면 중심각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2라디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고 있으란 말이야. 알겠니? 별 볼 일 아닌 문제들인데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다음 708번 봐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문제죠.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봐봐. 애우고 있어도 되고 못 애우겠으면 증명하면 되고. 그지?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A일 때 그 부채꼴은 둘레의 길이가 A일 때 그 부채꼴은 넓이가 최대가 얼마일 때 반지름이 4분의 1 A일 때라는 얘기야. 반지름이 4분의 1 A일 때 최대값은 16분의 A제곱이다. 동그라미 쳐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4분의 1 A일 때 그때 넓이의 최대값은 동글뱅이 쳐봐 16분의 A제곱이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되나? 자, 다시 한번 자 머리축에 자 정리해보자. 자, 봐 정리. 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A일 때 맞아 안 맞아? 그 부채꼴의 둘레가 A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몇 라디안? 2라디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채꼴의 반지름은 몇 분의 A? 4분의 A.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대 넓이는 얼마? 16분의 A제곱. 이해됐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 부채꼴의 길이가 8이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지? 그러면 스몰 a가 8이란 얘기지 않니? 그럼 16분의 A제곱이지? 그럼 16분의 64잖아. 그럼 답은 4가 되겠지. 1번이 답이란 거라고. 이해됐어? 근데 분명히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이 받아질 ком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아깝다. 자, 다시.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20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 몇 분의 A? 4분의 A. 그 답은 뭐야? 5가 된다고. 그 다음 여기는 뭐 2라는 거 금방 알았고. 자, 711번. 길이가 40인 끈으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그러니까 R은 10이 되겠죠. 그 다음 중심각의 크기 2라디안이죠. 더하니까 12가 되겠죠. 4번이 답이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뭐 하신다고? 혼자서 독학하시면서 힘들어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선생님이 어떤 얘기인지 알았지? 까먹지 말고 잘 까먹을 것 같으면 피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라고. 알겠냐? 오케이.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1번으로 와보세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번으로 오셔가지고 그 1번에 이제 첫 번째 문제 있죠. 자, 그 문제 답을 써봅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문제에 답을 써봅니다. 1번의 첫 번째 문제. 자, 1번의 첫 번째 문제의 답을 한번 써봐. 그 답이 뭐가 될지 자 생각을 해보십니다. 오늘 내용물 자체가 어려운 내용물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못 풀 만큼의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초입부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 초입부에 있는 문제들이 정리가 잘 되셔야 돼. 자, 1번 답을 쓰셨으면 자 이제 멈춰 있지 말고 자 1번 답이 써진 사람은 그 밑에 답도 한번 써봅니다. 2번, 3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자 마무리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자 그 시간을 답을 채우는데 한번 써보시라고.